직장 다니는 분들이시라면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 게 있을 겁니다. 바로 퇴직연금이죠. 댓글로도 연금에서도 ETF 투자 가능한가요? 어떤 거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연금에서 ETF 투자하기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해외 ETF 투자는 꼭 연금 계좌에서 하시라는 건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에서 ETF 투자하기. 먼저 내가 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지부터 체크를 하셔야겠죠. 퇴직연금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DB형, DC형, IRP인데요. DB형은 확정급여형입니다. 퇴직할 때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의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연금을 받는 건데요. 퇴직연금이 DB형인 분들은 회사가 퇴직연금용으로 적립한 돈을 회사가 운용해서 나중에 퇴직금으로 주는 거니까 회사 다니면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신경 쓰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퇴직연금이 있나? 한 번도 운용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DB형에 가입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이 DB형 가입자분들이라면 스킵하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다 운용을 해주니까요. 하지만 본인이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해야 되는 DC형이나 IRP 가입자시라면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잠깐 DC형과 IRP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DC형은 매년 회사에서 한 달치 본봉을 연금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쌓인 돈을 개인이 증권사나 은행 등을 통해서 알아서 운용을 하고 그리고 이걸 퇴직 후에 받는 겁니다. IRP는 이직을 하셨던 분이라면 IRP 계좌에 이전 직장에서 받은 연금을 넣어두고 또 스스로 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것과는 별도로 내가 퇴직연금에 추가로 돈을 넣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IRP 계좌를 통해서 연금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ETF를 연금 계좌에서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주식 관련 상품은 크게 펀드랑 ETF가 있을 텐데요. 연금 계좌에서는 개별 주식 투자는 할 수 없고 간접 투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펀드와 ETF 가운데에서 ETF의 장점은 수수료가 싸다는 점입니다. 연금처럼 오랫동안 장기 투자해야 되는 상품일수록 운용 보수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매매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장점에 더해서 투자자가 ETF를 조합해서 직접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연금에서 ETF에 투자하는 비중이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ETF 중에서도 국내 ETF가 아니라 해외 ETF를 이야기하는가? 먼저 확실히 할 부분은 연금에서는 해외에 상장한 ETF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해외 ETF는 국내에서 상장해 있지만 나스닥처럼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얘기합니다. 제가 해외 주식 ETF는 꼭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제 혜택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요,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때도 매매 차익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형 ETF는 다릅니다. 국내에 상장한 해외 주식형 ETF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과 배당, ETF에서는 분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둘 모두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손익을 통산해주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해외 ETF에서 손해를 봤더라도 또 한 ETF에서 수익이 나면 과세를 합니다. 한마디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손해를 봤어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이 해외 ETF에서 나온 소득과 은행 이자 그리고 국내 주식 배당처럼 전체 금융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을 넘기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불리할 수도 있죠. 매도 시점에서 장기 투자로 큰 수익이 났다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요. 이 해외 ETF와 국내 ETF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연금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면 이런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해외 ETF를 거래해서 매매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당장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세금은 매매 차익을 인출하는 시점, 즉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과세 시기를 뒤로 미루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만약에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다달이 수령을 하면 세율 자체도 낮출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을 55세 이후에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다달이 인출을 하면 3.3%에서 5.5% 정도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에 일시금으로 뽑아가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세율은 16.5%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인 15.4%보다는 조금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타 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피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린 해외 주식형 ETF는 손익통산이 안 되는 부분, 이 부분도 연금계좌에서 투자하시면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전부 통산해서 그 돈을 찾아갈 때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증권계좌랑 연금계좌를 비교해보면 국내 주식형 ETF를 투자할 때는 일반 계좌나 연금계좌나 비과세 혜택이 똑같지만 해외 주식형 ETF 투자할 때는 연금계좌에서 매매하시는 게 훨씬 세금상 유리하다는 겁니다. 과세도 이연되죠. 이익도 통산되죠. 그러니까 합쳐서 계산이 되죠. 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세율 자체도 낮아지니까요. 만약 지금 일반 주식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연금계좌에서 먼저 해외 주식형 ETF로 꽉 채우시는 게 세금상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유의하셔야 될 점은 DC형이나 IRP 가입자라도 모두가 계좌에서 ETF를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세 곳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사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까지는 증권사 퇴직연금 계좌에서만 ETF를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나투자증권, 대신증권 9곳에서만 퇴직연금을 계좌에서 ETF를 사고 파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을 굴리는 회사를 바꿀 수도 있나요? 저는 지금 이 회사에서 연금을 굴려주지 않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회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는 보통 연금 사업자를 복수로 여러 군데 정해둡니다. 여기서 ETF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가 있으면 그 회사로 지금까지 쌓인 연금 적립금을 옮길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 따라서 이체 신청을 수시로 받는 곳도 있고 또 1년에 한두 번씩 특정한 때를 정해서 받기도 하니까 일단 회사에서 정한 연금 사업자가 어디인지 파악하신 다음에 옮길 증권사를 선택해서 그 증권사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연금에서 ETF를 투자하실 때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ETF는 연금에서 자동으로 투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DC형 퇴직연금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회사에서 입금하는 날을 지정해서 거기 계좌에 돈을 넣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보통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한테 앞으로 입금될 금액 A펀드에 뭐 예를 들어 30%, B펀드에 70% 입금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일종의 예약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ETF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ETF를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기준 가격이 한개입니다. 그런데 ETF는 시장에서 계속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시장가가 계속 변하겠죠. 금융사가 특정한 가격에 ETF를 매수해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연금에서 ETF를 투자를 하신다면 입금되는 시기에 맞춰서 본인이 직접 ETF를 매매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내에 상장한 ETF라고 모든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같은 파생 ETF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선물, 원유선물처럼 파생 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ETF에도 연금계좌에서는 투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험한 상품, 단기 투자 상품은 연금계좌에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연금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는 방법과 왜 연금계좌에서는 해외 ETF를 하면 좋은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원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